2022년부터 시작된 곡성군의 신청사 건립 공사.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후 인근 건물에 특이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물 외벽뿐 아니라 바닥까지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그분들 땅을 말도 없이 파버렸다니까요, 이게. 공무원들도 진짜 너무나 한심하고. 곡성군 신청사에 관한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구 3만 명이 한참 안 되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곡성군. 1977년에 지어진 곡성군 청사는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 새로 청사를 짓기로 합니다. 주민 설명회 때 총 공사비 330억 원으로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비가 확 뜁니다. 일단 곡성군이 이제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간의 예산을 이제 적립을 해 왔는데요.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한 300억 원에서 한 350억 원 전후에서 청사를 신축하겠다라고 주민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최종 공사 비용 618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내용보다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이 이제 투여가 되기 때문에 330억 원으로 이야기했던 공사비가 슬그머니 부대 비용을 추가해 428억이 되더니 설계 변경 이후 618억으로 뜁니다. 총 288억 원이 추가된 상황. 처음부터 완벽하니 해가지고 618억이 나왔으면 됐지 않냐. 근데 그때 이제 좀 과하다는 여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1차로 330억 하고 설계 변경을 전제로서 너희들 한 거 아니냐. 2022년 9월 건축사 사무소는 공사 변경 계획을 검토해달라 요청하고 이듬해 5월 곡성군은 이를 승인합니다. 문제는 승인이 나기도 전에 터파기 공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설계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터파기는 지금 설계 변경을 된 것으로 생각해서 터파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묵인해 준 거 아니냐. 설계 변경이 될 것이라는 건 전제하에서 2층을 파고 있는 거 아니냐. 공기가 어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곡성군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절차가 틀린 건 알지만 공사 기간 때문에 그랬다고 공색한 변명을 한 행정부. 곡성은 인구도 적지만 재정 자립도도 낮습니다. 순수 군비로만 짓는 청사 건립에 공사비가 더 드는 설계 변경을 한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288억 원을 더 들이도록 설계 변경이 된 이유는 바로 주차장 때문이란 겁니다.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해서 189억 원을 더 썼다. 대체 주차난이 얼마나 심하길래 그럴까? 2021년 6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270면의 군청 주차장이 아주 쾌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70대가 있으니까 303대면 33대가 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현재보다. 33대가 늘어나려고 186억을 투자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신청사 주변의 주차 환경은 어떨까? 과연 주차장을 더 늘릴 필요가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신청사를 중심으로 주차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무려 320대가 넘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요. 곡성군의 해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민들. 결국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또 이후에 설계 변경 과정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데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고 이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본 감사가 시작됐고 곡성군에서는 부대 비용을 제하고 497억 원으로 공사비를 보고했지만 감사원은 부대 비용도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판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곡성군 신청사 공사가 초래한 또 다른 문제. 신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학원인데요.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학원에는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부 벽뿐 아니라 바닥까지 큰 균열이 발생한 건데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제가 출근길에 뒷문을 열고 마당을 봤는데 이게 균열이 지금 여기는 메꿔졌잖아요. 근데 이만큼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이 땅 이 정도가 전부 다 이게 균열이 쭉 가 있는 거예요. 작년 6월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어른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바닥이 갈라진 건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곡성군 신청사 공사에는 어스 앵커라는 공법이 쓰였는데 쉽게 말하면 땅에 철심 같은 걸 박는 공법입니다. 여기 흙막이 공사기 때문에 저희 학원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흙막이 판이 들어가는데 이 학원 건물 자체가 15m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스앵커는 22.5m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 침범하고도 남죠. 신청사 공사를 위해 박은 앵커가 학원 아래 땅까지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학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 학원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학원에선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국성경찰서에서 그 수사 끝 허가권자가 볼 때 분명히 형식적으로도 이게 넘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가? 그 토지 사용 승낙서 없이.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현장 소장 그리고 곡성군청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러 나온 담당자의 답은 토지 사용 승낙서 없이 하면은 저희는 불법이에요. 이제 물론 승낙서도 물론 승낙서지만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두로 구두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그때 반대하지 않았으니 구두 승인을 받은 거라는 시공사 담당자. 과연 토지 사용 승낙이 구두로 가능한 걸까? 그 토지 소유주의 승낙은 필수적인 서류여가지고요. 아, 혹시 구두로 승인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구두는 안 돼요. 그거 없이도 통 허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없이는 안 되죠. 토지 소유주인 학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했던 작업이지만 적법한 절차도 서류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발주처인 곡성군은 이에 대해 도면상 넘어가지 않았고 그러니 적법하다라는 입장. 더 황당한 입장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또 저기 어스앵커 공법 시공 이후 균열이 생긴 주택. 집안 곳곳에는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숨을 못 쉬고 잠을 못 잤어. 지금도 막 끈뜨도 뭐 있어 뚝 소리만 나면 막 깜짝 놀라서 막 뛰쳐나가고 차가 또 벌크덩 하면은 무서워서 또 나가고. 벽뿐 아니라 뒷마당 바닥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안 곳곳에 신청사 공사로 인한 균열이 생겼는데 공사 기법에 대한 설명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어스앵커 시공 후에 균열이 생긴 상황. 원래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접 건물이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됐다 그러면요.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또 하나는 설계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설계, 건설, 시공, 감리가 모두 있는 제대로 된 공사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을까? 현장과 계속 소통해온 주민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대형 4개의 회사가 뭉쳐가지고 있는 컨소시엄인데 그분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도 저기 저 곡성군에 저 무지한 사람들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 공사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바닥과 벽, 곳곳에 계속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도로에도 금이 갔습니다. 과연 이래도 괜찮을까? 이 땅이 보시다시피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쪽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하수가. 그러면은 이 아래층이 전부 다 물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굉장히 지연된 것도 아래층에 물이 너무 많아서 공사에 지연이 된 거거든요. 물이 계속 그렇게 많은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흙이 단단하기가 어떨까요? 약한 층에다가 이걸 거꾸로 이렇게 지지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4개씩 이렇게 박아서 이거 자기들이 공사를 한 거예요. 단지 공기를 줄이고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 터파기 공사 이후 끊이지 않고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작년 6월 제보자가 촬영한 지하 주차장 공사 현장. 공사장에 물이 한가득 차오른 모습인데요. 사실 이런 땅에 지하 주차장을 지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미 지적이 나왔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가 습지대예요. 물이 많이 나는 그래가지고 항시 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청사도 지하가 있었는데 지하를 습이 많아갖고 폐쇄한 상황이에요. 근데 1층도 아니고 2층까지 파는데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결로가 생길 거고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감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 나오면 펌핑합니다. 그게 뭐 아니 나 진짜 물이 거의 펌핑하는데 그래서 아니 완벽 시공을 한다고 해야지. 응?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한다고 해야지. 물 나오면 펌핑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설계, 감리, 그리고 4개의 시공업체가 연락처를 공개해두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민원에 속 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해결하는 주체가 없는 상황. 1년 동안 애만 끌었습니다. 야, 시공축에는 시공축대로 나무를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는 그냥 미꾸라지 미끼로 빠져나갈 군역 찾느라고 그거 전담하고 있고 우리가 민원실도 몇 번 찾아가고 재무과도 찾아가고 두 집에서 다녔습니다. 계속. 뭐 책을 갖다 놓고 변명을 해요. 어쩌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곡성군청의 입장은 어떨지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곡성군은 현장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찾아가 다시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신청사 건축 관련해서 과장님 말고 뭐 팀장님급에서 뭐 인터뷰 해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저 담당 팀장인데 별로 저는 응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아니 그걸 제가 해야 되는 아니 또 공적인 일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는 언론인으로서 뭐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끝끝내 인터뷰를 거부한 곡성군청.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간의 상황을 6장으로 요약해서 보내왔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곡성군 입장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언론 취재 요청에도 이런데 과연 민원인들에겐 어땠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공업체의 뭐 기술적 잘못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하더라도 그 발주처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이 문제를 그 시공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군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내용을 좀 파악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안타까운 민원들을 해결하는 게 저는 군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군에서 계속 해당 업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고. 곡성군은 일단 지하주차장 공사를 마무리 지은 후에 다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시공사를 통해 피해 보상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입은 주민과의 소통보다 신청사 공사 진행이 우선이란 걸까요? 지금도 이렇게 소란스럽지만 이보다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국민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시끄러워서 제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죠. 너희 엄마 아빠가 살고 너희들이 사는 지역에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우리가 좀 참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주민과 군청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 주민 없는 지자체는 없다는 걸 곡성군이 명심하길 바랍니다.